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상식을 뒤집어 인생의 진짜 파워를 찾을 수 있는 곳, 역발상 연구소입니다. 재난, 경제위기, 사회적 갈등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답을 기다릴 때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입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의 공백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책임 전가로 하부 조직에 혼란이 오고 각자 도생을 하게 되지요. 사실 이 내용은 아주 묵직한 주제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나서지 않을 뿐이다. 남들과 부딪히지 않고 이슈화하기 싫고 조용히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이웃으로 사회와 국가로 들불처럼 번져야 합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지도자와 어른이 있는가? 지도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고위 공무원, 사회, 각계 지도급 인사, 기업과 단체의 관리자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국가와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다. 진정한 어른과 지도자란 누구인가? 어른이란 단지 나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책임을 지며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도자는 단순히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불편한 진실도 말할 줄 알며 자기 이익보다 공동선을 우선하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왜 그런 어른이 지도자가 보이지 않을까? 정치의 표피화로 이미지, 여론, 인기 위주의 정치가 진정성 있는 리더를 가려버린다. 책임은 적고 특권은 많은 구조로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진짜 지도자가 자랄 수 없다. 시민의 기대와 기준이 혼란스러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낮아지면 그런 사람만이 무대에 오른다. 조직 내에서 생존 논리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보다 줄을 잘 서고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눈에 잘 띄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조용히 책임을 다하고 양심껏 목소리를 내는 어른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계, 의료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이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어른들이다. 정치권에도 간혹 등장하는데 다만 그들은 목소리가 작고 카메라가 그들을 오래 비추지 않죠. 그래도 그들이 있다면 희망은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다. 진정한 어른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빈자리는 언젠가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어른스러움과 책임감을 가지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게 곧 사회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힘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공감하고 미안해하고 나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1장, 왜 침묵하는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는 왕이 침묵하면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라고 불평하였고 이와 반대로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는 가장 두려운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천성산 터널, 4대강 개발, 조국 사태 등에서 침묵한 것들을 들 수 있다. 침묵의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말하지 않는 것이 답인가? 지도자급 인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방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예전처럼 어른이나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는다. 반대자의 공격과 비난, 구설수에 휘말리기 싫어서 비겁하게 회피하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무차별 좌표찍기나 인신공격을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지도자급 인사가 침묵하는 이유는 지도자의 한마디가 영향력이 크고 시장과 여론, 외교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과 전략으로 섣부른 발언을 자제한다. 상황을 관망 중이거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 더 큰 그림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침묵을 유지하면서 타이밍을 본다. 민감한 사안에서 책임 소재를 피하거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침묵한다. 법적 또는 외교적 이유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외교적 긴장 완화를 위해 상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내부적으로 의견 통일이 안 된 경우에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내부 조율 후에 입장을 내기 위해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논란이 클 때는 비판이나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사태가 자연스럽게 잊히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침묵은 정면 대응보다 파장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피로나 건강, 스트레스 등 심리적, 개인적인 이유로 일시 활동을 줄이거나 발언을 삼가는 경우도 있고, 충격적 사건에 대한 숙고나 애도의 의미로 침묵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급 인사의 말은 책임이 되고 공식 입장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이나 문서로 입장을 표명하는 걸 선호하기도 한다. 요약하면 용기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2장, 무관심이 가져온 나비 효과. 침묵은 우리 주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의 어른이나 지도자의 침묵과 무관심이 가져오는 영향이 처음에는 나비의 날개짓처럼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커져서 예기치 못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안보와 재난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신뢰가 하락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공 서비스가 붕괴되며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도덕적 불감증으로 목적을 이루는데 올인하기 때문에 규범과 틀이 흔들린다. 이에 청년과 노동자들이 좌절하게 된다. 조직과 사회적으로는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구나 느끼고 동기가 저하되고 점점 열정을 상실하고 자발적인 행동이 줄어들고 최소한의 일만 한다. 어려움을 호소해도 반응이 없으면 문제는 쌓이고 정서적 거리감이 생겨서 말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통이 단절되고 팀워크가 약화된다. 특정 인물을 편애하거나 불공정한 평가를 하는 등 공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간의 불만이 증가하고 분위기가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떠나게 된다. 성장 기회가 방치되면 유능한 직원들이 발전을 못 느끼고 떠나서 조직의 핵심 인재가 유출되고 경쟁력이 약화된다. 직원들의 불만과 비효율, 실수 등을 윗사람이 사전에 감지 못하면 작은 문제가 커져서 위기가 되어 프로젝트 실패, 고객 신뢰 상실, 손해가 발생한다. 윗사람의 무관심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1:1 면담으로 직원 상태를 파악하고 작은 성과에도 피드백을 제공하며 공정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운영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부하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해도 묵살하고 생산량에 집착하다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사건이나 우천 속 붕괴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그리고 보잉 737 맥스 사고 등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개인 간에는 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치적 무관심과 사회적 책임이 결여된다. 혐오와 차별이 방조되며 개인의 정신 건강이 약화된다. 남미에서 시작한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태평양을 건너 태풍이 되어 한국으로 온다. 요약하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커지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3장, 가치관과 기준이 심각하게 훼손된다. 사회 지도자가 침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말 없음 그 이상으로 침묵은 때로는 무책임, 혼란 혹은 암묵적 동의로 해석되며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지도자의 침묵은 묵인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적 기준이 붕괴되고 공정, 정의, 윤리 등에 대한 기준이 상대화되고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생기게 된다. 지도자가 위기 상황에서 침묵하면 시민들은 우리는 혼자구나라는 배신감을 느끼며 불신과 냉소로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 전반에 어차피 똑같아. 말해도 안 바뀌어. 하는 냉소주의가 퍼진다. 침묵은 정보의 공백을 낳고 가짜뉴스, 루머, 음모론, 선동으로 확산된다. 지도자의 분명한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목소리 큰 자가 여론을 지배하게 된다. 지도자의 침묵은 하위 집단끼리 책임을 전가하고 정책 방향도 불분명해져 조직이나 사회는 방향성을 잃게 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면 무책임한 것으로 결국 사회 전반에 도덕적 마비와 무기력감이 퍼진다. 지도자의 침묵은 때로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전횡과 부패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침묵 속에서 부조리는 더 깊어지고 견제 없는 권력은 폭주하게 된다. 지도자급 인사의 침묵은 젊은 세대에게 이중잣대, 기회주의, 침묵의 미덕을 배우게 하여 불의가 있어도 참는 게 이기는 길이라는 비틀린 현실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 말한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말을 새겨야 한다. 사장, 우리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 침묵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때 그 파장은 국가, 사회,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말하지 않아서 손해를 본다는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의 신뢰가 붕괴되고 행동의 동력이 사라지는 구조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지도자의 말은 나침반이고 사회의 말은 활력이며 개인의 말은 변화의 시작이다. 국가적 차원의 영향으로는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다. 지도자의 침묵으로 국정 방향이 불분명해지면 관료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과감한 개혁이나 위기 대응이 늦어지며 정체 또는 후퇴한다. 외교, 안보 리스크가 확대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침묵은 곧 입장 없음 또는 무기력으로 해석되어 외교적 신뢰가 상실되어 협상력, 약화, 고립 위험에 빠지게 된다. 투자 및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정부가 위기나 논란에 침묵하면 기업과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보수적으로 전환되어 결과적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성장이 둔화한다. 정치적 불안정이 확대된다. 지도층의 침묵은 책임 회피로 인식되어 국민 불만 증폭, 정권 불신, 사회 갈등 격화, 극단적 정치 성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차원의 영향으로는 공동체 신뢰가 붕괴한다. 사회 지도층이 침묵하면 일반 시민은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느끼고 타인에 대한 기본 신뢰 상실, 사회적 연대가 약화된다. 침묵은 전염되고 표현이 위축된다. 위에서 말 안 하니 나도 말 안 하자는 침묵이 확산하고 비판과 토론이 사라지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되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불신과 냉소 문화가 정착된다. 지도자의 침묵은 불의를 방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 전반에 냉소주의가 확산되어 다 똑같아, 말해봐야 뭐하나. 참여와 개선 의지가 실종된다. 집단이기주의가 심화된다. 국가나 사회가 방향을 잃으면 각 집단은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갈등, 격화, 사회 결속력이 붕괴한다. 개인적 차원의 영향으로는 1. 지도자가 책임지지 않는 걸 보면서 개인도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게 되고 양심대로 살면 손해다는 왜곡된 생존 논리가 확산되고 도덕적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2. 사회 전체가 침묵하고 정체될 때 개인은 자신의 길도 불확실해진다. 특히 청년층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불안과 방향을 상실한다. 3.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 지도자가 침묵하면 개인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고립감을 느끼고 나만 고생한다는 생각이 정서적 단절로 이어져서 심리적 거리감이 확대된다. 4. 행동 동기를 상실한다. 키워드는 무기력을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자입니다. 5장. 어떤 경쟁력이 상실되나? 지도자가 침묵할 때 상실되는 경쟁력은 단지 말 한마디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리스크입니다. 지도자의 말은 곧 신호이며 방향입니다. 그 신호가 꺼지면 사회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1. 의사결정 속도의 상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실무자들은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으며 조직은 정체 또는 마비 상태에 빠진다. 빠른 판단과 결정이 생존의 핵심인 시대의 치명적 지체를 초래한다. 리더의 침묵은 곧 시스템의 정지 버튼이다. 기. 신뢰 자산의 붕괴. 침묵은 국민, 조직 구성원, 시장의 신뢰를 깎아먹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 협력,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결국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 3. 조직 문화의 위축과 무사한 일. 지도자가 침묵하면 아래는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배웁니다. 소극적 태도, 형식주의, 복지부동이 만연하고 있는 창의력, 도전정신, 혁신을 모두 갉아먹는 문화적 퇴보로 이어진다. 4. 국제적 위상과 외교 경쟁력 하락. 글로벌 이슈나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주도권 상실로 직결됩니다. 타국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협상력 저하, 동맹 약화, 이미지 실추 등이 발생하고 국제사회는 공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5. 사회 통합과 내부 역량 약화.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분열을 방치하게 되고 갈등 조정 실패는 사회 자원을 낭비하게 하며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집중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6. 미래 준비력의 실종.
침묵은 변화나 위기를 외면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인 전략 결렬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기술, 경제, 교육, 환경 등 미래 경쟁력이 약화된다. 6장. 그럼 우리 민초들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1. 정보의 주체가 되어서 사실 확인과 비판적 사고를 한다. 공식 발표가 없을 때 떠도는 소문이나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언론과 전문가 의견을 비교해서 사실에 접근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한쪽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예, 세월호 참사 때 정부 발표가 늦자 많은 국민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기.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연대. 혼란스러울 때 가장 강력한 힘은 개인이 아니라 연대된 시민의 힘입니다. 자발적인 시민 모임, 시위, 서명운동, 언론에 제보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돕고 진실을 알린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촉구한다. 예, 세월호 대응과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화문 촛불 집회를 조직하고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됨. 3.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고 교육하기. 지도자의 침묵과 무책임은 반복되기 쉬운 역사적 실수로 이를 막기 위해 과거 사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며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통해 전달한다. 우리가 침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사회적으로 성찰한다. 예,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침묵과 탄압에 맞선 민중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꾼 대표적 사례다. 4. 개인의 윤리와 책임, 나부터 깨어있기. 국가나 지도자가 침묵할 때 모든 민초가 행동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주변 사람과 작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7장. 새로운 시너지와 발전 동력을 만들자. 진정한 원동력은 신뢰 기반의 협력과 가치 중심의 혁신, 용기 있는 리더십의 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야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시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5대 원동력은 1. 공유된 비전과 목적. 아무리 뛰어난 인재와 자원이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시너지 대신 갈등이 생깁니다.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있을 때 각자의 역량은 곱해지지 않고 승수 효과를 냅니다. 목적 없는 힘은 폭력이고 목적 있는 힘은 에너지입니다. 기. 신뢰와 심리적 안전. 조직이든 국가든 신뢰가 없으면 협력은 불가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전지대가 있어야 혁신도 시너지도 나옵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성과의 토대입니다. 3. 개방성과 다양성의 수용. 닫힌 구조에서는 시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외부의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 이질적 배경을 포용할 수 있을 때 융합과 혁신이 일어납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활용할 때 진짜 새로움이 나옵니다. 4. 책임지는 리더십과 실행력. 방향만 있고 실행이 없다면 성장은 없습니다. 의사결정의 용기, 실행의 일관성, 책임지는 자세가 조직 전체의 신뢰와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지도자는 앞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5. 학습하는 집단지성. 발전은 멈추지 않는 집단적 학습과 반성에서 나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연결지을 수 있을 때 조직은 진화합니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구조. 시너지는 언제 발생하는가? 1+1이 2보다 커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너지의 원천은 사람과 관계에서 나온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아무리 자본이 많아도 비전 없는 조직, 신뢰 없는 관계, 책임 없는 리더십 아래에서는 시너지 대신 혼란과 정체만 생깁니다. 하지만 공감할 비전,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실천할 수 있는 구조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도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로를 찾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실된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것인가? 이 질문은 개인이든 국가든 조직이든 지금 시대에 가장 절박하게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상실된 경쟁력을 진단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구조적인 접근입니다. 지금 상실된 경쟁력, 무엇을 잃었는가? 1. 신뢰 기반의 리더십. 리더가 침묵하거나 회피하면서
사회 구성원 간 신뢰가 붕괴되고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책임 회피가 조직 문화로 전이된다. 기. 정확한 의사소통과 신속한 대응. 불확실한 상황에서 명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조직이 방향을 상실하고 관망이 일상화되며 민첩성이 실종된다. 3. 창의와 도전의 조직 문화.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결과보다 안전한 절차만 중시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한다. 4. 글로벌 감각과 외교적 존재감. 국제사회에서의 발언력과 신뢰도가 저하되고 외교, 무역 등 전략적 이익 확보 능력이 약화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경쟁력과 활로를 되찾을 것인가? 1. 말하는 리더십에서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바꾼다. 침묵 대신 분명한 입장과 방향 제시가 핵심이다. 때론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가 조직 전체의 신뢰를 회복시킨다. 리더가 말할 때 사회는 길을 본다. 리더가 책임질 때 사회는 따라간다. 기. 속도보다 방향, 그러나 실행은 빠르게 한다. 방향은 철학과 가치로 설정하되 실행에서는 민첩한 조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탑다운이 아닌 현장 피드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한다. 3. 공정과 신뢰의 회복으로 내부 에너지를 복원한다. 경쟁력은 사람에서 나오고 사람은 공정함이 보장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한다. 불공정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4. 외부 연계의 확장 글로벌 협력과 전략 외교. 고립보다 협력의 주도자가 되는 것이 핵심이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기술, 안보, 인재 교류 등에서 활로를 모색한다. 5. 교육, 미래 투자로 긴 호흡의 경쟁력 구축. 미래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 탄소 중립, 인공지능 등 핵심 미래 분야에 선제적 투자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두가 나 하나쯤 침묵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내가 나선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하고 냉소주의에 빠지는 게 현실이지만 결국은 내가 피해를 보고 나의 가족과 이웃이 피해를 보고 결국 국가적으로 무기력에 빠진다. 이런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와서 나의 작은 외침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패턴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